남원시 3해산업단지가 완공 후 3년이 지났지만 분양률이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입주율도 13%대에 그치면서 남원시의 기업 유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추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와 부안군이 격포항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미끄럼 방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안군 격포항에서 최근 3년간 4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가 2차 전지용 금속화학물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LSM&M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남원시 3해산업단지가 완공 후 3년이 지났지만 분양률이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입주율도 13%대에 머무르면서 남원시의 기업 유치 의지가 부족하다는 시의원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말 완공된 남원시 3해산업단지입니다. 분양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비어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분양률은 21.7%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정질문에서는 기업 유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3회 일반 산업단지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총 사업비 1,040억 원이 투입되어 2022년에 완공된 남원 일반 산업단지의 실제 입주율은 13.7%에 그치고 있는 등 증시 시장 침체 이후 기업 유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대기업과 같은 일명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해 광주와 대구 지역 기업들에게 유치를 제안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신성장 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 제한과 함께 특구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신성장 산업의 핵심인 2차 전지 기업인 주식회사 LG솔루션의 7만 평 규모의 부지를 전북도와 협력하여 2023년 6월에 투자 제안을 한 바 있고 23년 7월에는 전북도지사와 면담을 추진하여 LG에너지솔루션 유치협조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투자 유치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 남원시. 하지만 기업 유치 자문단을 구성하지 않은 데다 기업 유치 조직까지 기존 3개 팀에서 2개 팀으로 축소하면서 기업 유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이 지역 발전에 쓰이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 처음 시행됐는데요. 기부금이 새해 공제되는 만큼 여러 지자체에선 연말정산에 맞춰 각종 추가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나래 기자입니다. 자치단체들이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을 세액공제받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 지역 지자체 4곳을 비롯한 여러 기초자치단체들이 연말정산에 맞춰 답례품 추가 증정이나 모바일 상품권 제공과 같은 기부 촉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서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을 정읍시에 기부하시게 되면 3만 원 상당 한우나 쌍화차 등 답례품 1+1 경품 증정 행사를 12월 15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연말이 다가오며 기부 건수가 늘고 있어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고향사랑 기부 촉진 행사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 과반은 기부 촉진 행사를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행사를 진행했거나 박람회 등에 참가하느라 홍보 예산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이벤트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연습권으로 가고, 근데 저희가 좀 예산이 부족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예산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개 수천만 원대로 순수 지방비입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첫 해이고 모금 홍보는 지자체 몫이다 보니 효과적인 홍보 전략은 부재한 상황. 전문가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본보기가 되는 일본의 고향 납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연말 11월과 12월에 한 8, 90%의 고향 납세가 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연말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며 근로소득자들의 고향사랑 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막판 모금을 위한 홍보전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부안해양경찰서와 부안군이 격포황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호수를 끼고 도는 호안도로 안벽 도색과 미끄럼 방지를 추진합니다. 부안해경은 최근 3년간 격포항에서 4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며 성어기 관광객 집중과 겨울철 결빙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과 협의해 격포항 호안도로 안벽을 야간에 식별 가능한 형광도로와 미끄럼 방지 페인트를 사용해 도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 등이 29일 2차 전지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LS-M&M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LS-M&M은 금속 추출과 정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는 LS그룹 핵심 계열사입니다. LS-M&M은 새만금 산단 509에 1조 1,600억 원을 투자해 2차 전지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짓고 29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마스크 해제 등 생활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인플루엔자, 이른바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꼼꼼하게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추운 날씨에 독감이라도 걸릴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매년 맞고 있는데요. 이제 독감이 유행한다 하니까 미리 맞아 두려고 왔어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7.4명으로 한 달 사이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세에서 12세 84.6명, 13세에서 18세 87.3명 등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과거 겨울철 유행의 증가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만큼 아동과 청소년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마스크라든지 개인 손 씻기 위생을 철저히 하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코로나19가 조금 해제되면서 마스크라든지 개인 위생 수칙이 예전보다는 조금 느슨해지는 그 과정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는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옥정 신도시에 이어 회천 신도시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오는 2025년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 2년을 앞두고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한 지구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택지 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양주 회천 신도시. 1단계 부지에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고 2단계와 3단계 부지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준공 목표는 2년 뒤인 2025년 12월.
개발이 완료되면 2만 5천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전히 공공시설 등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센터나 체육시설 조성 계획도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회천 신도시를 보면은 사실 뭐 특별한 공공시설이나 뭐 공원시설도 없이 그냥 주거시설만. 이처럼 인프라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최근 사업 시행사인 LH가 아파트를 더 짓기 위해 국토부에 용도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H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 부지의 주상복합 시설을 그리고 지원시설 부지에는 또 다른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LH는 회천지구 활성화와 GTX C노선 추진 등 주변 여건 반영을 위해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LH의 계획에 반발했습니다. 도시지원 시설은 저기 회천 신도시의 자족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일자리 창출 이런 목적으로 그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지인데 그런 부지를 갖다가 또 아파트로 변경을 하겠다는 거는 저기 회천 신도시 입주민들 생각으로도 좀 부적절하고.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부지에 주상복합을 짓게 되면 LH가 수천억 원대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족한 인프라를 함께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LH의 요구도 받아들이면서도 그렇지만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도 공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가서 체육 활동도 하고 또 문화 체육 활동도 하고. LH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주민 요구사항 반영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의 지구계획 변경 승인 여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내년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예산 복원이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항 무산론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흘러나왔던 새만금 SOC 예산 거래설이 사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는데요. 새만금 SOC 예산 거래설은 새만금 공항 예산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새만금 SOC 예산을 복원시킨다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새만금 공항 예산 복원은 사실상 살리기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 의원은 입주기업이 필요한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향으로 입주기업은 항만과 용수, 전력 분야의 예산 배정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의 우선순위는 새만금 공항보다 새만금 신항만에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도 같은 날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새만금 공항 예산 복원이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전북에게 있어 공항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못 박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가 2025년도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편성할지 시민 의견을 듣습니다. 예산 규모는 읍면동당 2억 원 이내의 지역 발굴 사업 46억 원과 시민 제안 사업 공모 5억 원 등 총 51억 원입니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내년 3월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세우고 4월에서 6월쯤 사업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읍시는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학생들의 미래 진로 탐색과 도전 정신을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졸업을 앞둔 고창여고와 고창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입법 활동과 지난 4년 동안 자신의 의정 활동 실적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